오늘의 질문은요, JMJ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미국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 역사에 관한 원서를 읽고 있는데 문장 구조는 이해가 되지만 모르는 어휘가 많아요. 그 책이 문단으로 크게 나뉘어 있어서 문단마다 끊어서 읽고 있는데요, 어떤 문단은 대부분 아는 단어가 나오는 반면에 어쩔 땐 모르는 게 허다한 문단이 있습니다. 그럴 땐 한번 쭉 직독직해로 읽고 모르는 단어 한 번에 쭉 검색해보고 다시 읽어보면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공부를 하면 효율적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아주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방법이 본인에게 맞다고 스스로가 판단이 되신다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거예요. 물론 기술적으로 따져보자면 읽고 나서 단어를 공부하는 게 맞냐, 아니면 읽으면서 단어를 찾아보는 게 맞냐, 아니면 모르는 단어만 먼저 스캔해서 찾아본 후에 그리고 읽기를 하는 게 맞냐. 근데 그런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공부를 하고 있는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 방법이 나에게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으로, 너무 생뚱맞게, 너무 엉뚱한 공부를 하느라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러면 뭔가 남들의 조언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 보통 그 정도까지 되면 본인 스스로도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을 내릴 때가 많아요. 핵심으로 돌아오자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럼 남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맞겠지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이 방법이 본인에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요,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보기 전에 그 방법을 고수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종종 영어 공부하는 것을 운동에서 이렇게 근육을 키우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제가 보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갑니다. PT 선생님 없이 따로 그냥 혼자 가서 그냥 러닝머신 1시간 타고요, 윗몸 일으키기 하고요, 그리고 팔굽혀펴기 하고요, 이런 운동들을 해요. 뭔가 막 멋지고 그리고 있어 보이는 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2시간 내가 알차게 매일마다 운동을 한다고 여러분들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분명 몸에 근육이 붙을 거고 뭔가 옷매도 더 살아날 거고 그리고 체력도 더 붙겠죠.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가요. 그리고는 나 PT 선생님 없이 혼자는 운동할 줄 모르는데 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운동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팔굽혀펴기는 어떻게 하는지 막 찾아봅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어떻게 하는지 막 찾아봐요. 그리고는 열심히 찾아본 후에 이 시간 됐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집에 가버리는 거죠. 그 다음날 그래서 또 헬스장에 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오케이, 오늘은 러닝머신을 할 건데 러닝머신이 2종류네, 어느 쪽 러닝머신을 타고 내가 운동을 하는 게 더 효율이 좋을까 하고서는 막 러닝머신의 그 제조사들을 막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막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뛰지는 않아요. 땀을 내가 흘리지는 않고, 그래 오늘은 러닝머신 어느 게 더 좋은지 알아냈으니까 이거면 된 것 같아 하고 또 집에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절대로 근육이 붙지 않고 체력이 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효율적인 운동 방법을 찾는 거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조금 비효율적으로 또는 조금은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할지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고 내가 땀을 흘리고 실제로 운동을 하는 건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어를 공부하는 우리에게도요, 어떤 효율적인 영어 공부 방법이 있을까를 따지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건 뭐냐면요, 영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원서를 읽을 때 단어를 먼저 찾아보고 읽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읽고 나서 모르는 단어를 표시해 놓은 다음에 단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원서를 또 읽어보는 게 좋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 물론 의미는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민이니까 그런 고민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고민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거나 내가 한 문장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더 읽는 거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고 거기서 내가 내 스스로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 고민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방식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실력이 쌓이게 되면 그거면 된다는 거죠. 오늘 질문을 주신 JMJ님의 글을 읽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JMJ님은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고, 여기서 공부를 해서 내 실력이 쌓이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라는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실력을 쌓아 나가시면 되고
되고 나중에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뭔가 새로운 공부 방법이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다시 한번 저에게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에 대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 드리니까요. 많은 댓글, 많은 질문들 남겨주시고요. 오늘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